자, 드디어 네, 오늘의 JMS 2인자 정조은 변호인단도 사임했다. 네. 이게 이제 정명석 그 JMS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2인자라고 불렸던 정조은 여기가 구속이 됐었는데 변호인단이 사임을 했다. 저는 사실 이게 이제 JMS 그 사건이 넷플릭스에서 정말 자극적인 다큐멘터리를 방영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완전 뜨거웠잖아요. 한 난리가 났는데 지금 한 달 됐나요? 이제 또 조용해졌어. 이제 조용해졌어요. 잊혀졌어요. 이제 기사도 이제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좀 약간 그 부가적인 기사들만 가끔 나오지. 이제 큰 이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건을 그때는 너무 사건이 뜨거웠기 때문에 사건을 우리가 냉정하게 보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저는 이 사건을 냉정하게 보거든요. 저는 이거는요. 이거는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정조은의 쿠데타라고 봅니다. 저는. 정명석 그 교단 내에서 정명석이라는 교주를 놓고 저 2인자라고 불리던 정조은이 정명석을 이를테면 뭐 물러나게 하고 자신이 그러니까 이거를 실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 종교적으로 설명하자면 이제 그 총재를 순교를 시키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제 2인자가 1인자가 되는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이 전 터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구속돼서 10년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정조은이 그 10년 동안 이 사실상 2인자의 자리를 확고히 하면서 굉장히 뭐 재산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좀 그 교단 내의 지위가 확고해졌다. 아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그 MBC 보도도 그렇고 여러 매체에서 저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정명석 총재가 감옥에 있는 동안 정조은이 오히려 교세를 더 늘렸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정조은 쪽에서 이 사건을 메이드하고 좀 약간 주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 PD숍에서 나온 거 정조은의 연설을 봤어요. 연설을 봤는데 정조은은 그냥 정명석을 따라다니던 어떻게 보면 신도에 불과했는데 정조은이 그 연설하는 걸 보면 설교하는 걸 보면 이제 자기가 교주야. 그런데 그 정명석은 1945년생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벌써 이제 80인데 저 정조은은 지금 나이가 44세. 44세. 그러니까 정명석보다 나이가 거의 한 30 몇 살이 어린 2인자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지금 정조은도 지금 구속돼 갖고서 감옥 가지 않냐. 보십시오.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명석의 죄는 굉장히 중하죠. 근데 정조은은 왜 구속이 됐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해요. 준유사강간 방종가 뭐 그래요. 좀 이상해. 그러니까 저는 정조은은 금방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교주가 순교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정조은이 같이 안 들어갔으면 이걸 성경으로 따지면 예수님을 밀고 한 가룟 유다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본인이 같이 들어갔어. 같이 들어가면 베드로가 되는 거야. 베드로가 되는 거죠. 근데 자기는 금방 나와. 왜냐면 죄명이 준유사강간 방조야.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구속이 될 사유도 안 될 정도 때 실형받기는 쉽지 않아요. 전과도 없고 여자고 그렇기 때문에 준유사강간 방조가 이게 실형받을 거라고는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 구속은 됐지만 당연히 집행유예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아니 그러면 이 신도들 입장에서는 자기 총재랑 같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러면 지옥에서 살아나온 구세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14번 기사를 먼저 하자면 왜 내가 정조은을 의심하냐 하면 정명석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굉장히 검소했대요. 돈도 안 쓰고. 하지만 정조은은 일단 입고 다니는 것도 다 명품이고 그리고 뭐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다 빼돌리고 방금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정명석과 그 정조은이 같이 찍은 사진 방금 보여주신 사진. 그 사진만 보더라도 옷을 딱 보면 정명석이 입은 옷은 하얗긴 한데 누가 봐도 싸구려 그냥 천조가리 줄근하고 넥타이도 줄근하고 그냥 저 행커칩이라고 꽂은 것도 그렇고 뭐 이게 목에 건 것도 그렇고 와이셔츠도 되게 그냥 평범한 셔츠인데 저 정조은이 입은 옷은 딱 봐도 실크죠. 실크에다가 감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저것만 보더라도 누가 더 이 뭐랄까 좀
고급 취향, 그쵸. 사치인지는 저걸 옷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정조원이 차고 다니는 시계, 명품, 가방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고 일단 자기와 자기 동생의 명의로 땅이랑 재산을 엄청 해놨다며요. 근데 최근에 그냥 단순히 그 부동산만 한 게 아니라 다단계 사업을 했답니다. 정조원이. 네. 이게 14번 기사거든요. 14번 기사에 보면은 다단계 사업까지 할 정도면 그러니까 이미 그냥 교단의 그런 재산들 뭘 팔아 무슨 건강 보조제? 네. 이거 다단계 사업으로 하기 딱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그 신도들 대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단계의 핵심이 뭐냐면 가치 있는 물건을 팔면 안 돼요. 그렇죠. 원가가 있는 물건을 팔면 안 돼. 사실 저런 건강 보조제 같은 거는 저 원가가 거의 몇백 원이거든요. 그냥 그런 거를 몇십만 원에 팔아도 그냥 살려면 사는 거거든. 근데 저 기사에 재밌는 사진이 있는데 저 정조원 옆에 V자 하고 있는 남자 있잖아요. 동생이에요? 저 남자가 정충신입니다. 근데 이제 본명은 권병연. 이게 뭐냐면 정조원도 본명은 김지선이잖아요. 근데 김지선의 이름이 너무 평범하다. 그래서 정명석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정조원. 그리고 정춘신도 원래 본명은 권병연인데 충신이 되겠다. 정명석이 이름 지어줬구나. 네, 그래서 권충신인데 정충신이구나. 다 자기 성 따라서 정씨로 해가지고 충신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정명석이 굉장히 아끼던 측근이었는데 저 둘이 저렇게 봐도 굉장히 가까워 보이죠. 가까워 보이는데 굉장히 가까운 사이랍니다. 뭔가 좀 둘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의심하는 사람이 많은데 문제는 저 정충신이 그 교단에서 맡은 역할이 뭐냐? 방송국장. 그런 교단에 있는 모든 자료나 그런 영상 같은 거 그런 걸 저 사람이 다 관리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MBC PD수첩이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보면 엄청난 자료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부 자료처럼 보이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MBC가 취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쪽에서 제공한 거 그래서 아니냐? 의혹이 있다. 저 정충신이 심지어 저 정조원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방송국장. 방송 자료들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MBC에 제공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는데 여기 쇼킹한 게 있습니다. 하는 핸드폰 이런 것들이 이제 자료로 이제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핸드폰이. 그런데 그 아이클라우드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클라우드에 그 자료들에 그런 게 있지 않냐. 근데 그거를 경찰이 지워버렸어. 아이클라우드 지워버렸어. 그 아이클라우드에 가장 중요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걸 경찰이 지워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재판에서 왜 지웠냐? 근데 실수로 지웠다. 근데 그래서 그 법정에서 시험까지 했대요. 이걸 실수로 지울 수 있냐? 아이클라우드에 이 자료를 지우려면 자기가 실수로 이걸 삭제를 눌렀다 하더라도 한 3번인가를 다시 묻는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자료인데 이거 진짜로 지우기 있으면 이렇게 3번이나 묻는데 그거를 3번을 다 누르면서 이거를 자료를 지웠는데 실수로 지울 수는 없다. 그래서 실수 지울 수 없는데 근데 그게 뭐냐? 아이클라우드에 보면 저는 이 정조원파, 이 권충신이 그 정충신이가 MBC랑 내통한 자료가 나올 것 같아요. 영희신님, 골드리님, SI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 지금 근데 저는 이거 그냥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정조원이 언제 나오냐? 금방 나올 것 같은데요? 금방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가느냐 또 이렇게 보면 근데 참 여기는 재밌게는 흘러가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JMS는 또 이거 취재하다가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는데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김도영이란 교수가 이상하다. 왜 자기가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 JMS와 싸우냐? 그러면서 김도영이 그 PD수첩에도 가장 중요한 제보자고 온갖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사대 협박을 받았네, 뭘 했네. 그러면서 그 엑소더스라는 모임을 하면서 이거를 가장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여기랑 싸우고 있는데 저는 김도영이 자기 본업도 대학교 교수인데 왜 이걸 하냐? 전 그게 이상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기 예전에 여자친구가 거기서 당해서 그랬다. 그런데 권동희가 하는 말들이 무슨 10만 명이 당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김도영이 이상했는데 최근에 김도영이 이쪽이랑 뭔가 좀 약간 문화리자님 감사합니다. 좀 고소고발이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도영이 도대체 뭐가 캥기길래 이 사람을 고소했냐? 이 사람이 무슨 이상한 방송을 했길래 이거를 고발하겠다고 했냐? 알아봤더니 충격적인 게 나왔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저희도
뭐 이 사건에 있어서 저희가 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기존에 제가 알던 김도영 교수는 정의의 사도고 정말 공익제보자고 이번 사건을 세상에 알린 최고의 공신인데 저 김도영이 썼다라는 각서를 보니까 이 사람이에요. 아, 이건 뭐예요? 99년? 네, 이거는 예전에 김도영이 저 JMS한테 보냈다라는 각서입니다. 99년이면 네. 24년 전인데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 그 정명석이 그 구속될 때. 한번 내용을 보시죠. 과학기술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도영입니다. 네. 네, 그 김도영인데 반성문이네, 제목이. 네. 네, 과학기술원. 네. 인터넷에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국제 크리스천연합의 정명석 총재와 그 형제들 그리고 간부들과 여러 명의 여신도 등에 대해 간음, 매춘, 강간, 낙태 등 각종 추문을 실어 동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이 반성문을 제출합니다. 네. 제가 이러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이러한 행동... 아, 이거 진짜예요? 네. 이게 하게 된 동기는? 이게 인증된 거잖아요. SI니가 현대 종교 등 잡지와 교단에서 탈퇴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풍문을 듣고 의로운 일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문이나 기사 등이 실제로는 책임지고 나서서 발언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근거 없이 만들어낸 말들이며 그 뒤에 교단을 혼란시키려는 불순한 동기들도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모든 것을 청산하고자 이 반성문을 쓰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교단에서 신도로 참여하여 정명석 총재를 멀리서 본 적은 있으나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또한 이번에 고소인으로 이름을 오른 여러 여자분들도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저로 인하여 씻지 못할 불명예를 입고 깊은 상처를 입게 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본인 이번에 고소를 당하고 저도 고소를 하는 뭐야 이거? 네. 하였습니다만 진상을 알고 나서 우선 반성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이 반성문을 쓰는 것이면서 이는 저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이므로 다시는 번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며 저를 고소한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진심을 알고 저를 용서해 주시길 간청하는 바입니다. 이 반성문을 작성하면서 다시 이런 일을 재발할 때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꺼이 공증에 응하고자 합니다. 99년 11월 5일 김도형. 근데 뒤에 공증을 했겠네. 네. 저는 이걸 보고서 좀 충격에 빠졌어요. 제가 아는 김도영 교수는 정의로운 사람인데 왜 이렇게 뭐야 이건? 비굴한 반성문 썼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건 아니 근데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가 뭐 테러를 당하고 본인이 그게 2008년 9년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 저는 이게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저쪽이 너무 무서우니까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쓴 반성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예요? 2005년. 이거는 그 김도영이 정명석한테 보낸 편지예요. 정명석 씨에게 안녕하십니까 김도영. 지금 자필인가 보네요. 네, 자필로. 그러니까 저는 저 아까 반성문은 협박을 받아서 썼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뭐 통해 이렇게 내가 자필로 편지를 쓰게 되니 묘한 기분이 드는군요. 지금까지 오해를 하여 병해를 훼손하고 모욕을 준 점은 먼저 사과드립니다. 뭐뭐는 요구로 없기를 바랍니다. 합의의 그러니까 저게 1페이지고 중간에 8장이 더 있겠네요. 네, 그렇죠. 합의의 전제 조건은 합의금 액수를 깎으려 들면 액수에 불만을 가진 그 누군가가 튀어올라 돌출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판이 깨져버려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쪽의 자금 사정을 고려할 것이니 능력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은 나의 요구를 깨끗하게 들어주기 바랍니다. 돈 달라는 거예요. 2005년 3월 17일 김도영. 돈 달라는 거예요. 합의금.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액수 깎지 말라는 얘기네. 네, 저는 앞에 가운데 금액이 나오겠네. 2페이지부터 8페이지 사이에. 사실 제가 그 녹취도 가지고는 있거든요. 가지고는 있는데 제보 받으신 거예요? 네. 근데 그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일단 그거는 오늘 공개는 안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저는 김도영 교수가 아까 반성만 해도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좀 힘든 상황에 썼겠구나. 그렇게 이해하려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는요 돈 달라는 거예요. 저 2005년은 좀 타이밍이 그 홍콩 그 모기장 촬영하고 그게 저때쯤인 것 같은데 모기장 촬영해놓고 나서 돈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그 구체적인 사정은 제가 모르지만 돈 달라라 뭐 10억을 내놔라 그러면서 이 합의금을 깎으면 나는 계속 할 거다. 근데 저거 약간 시체가 약간 정명석 씨에게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하고 시체가 좀 다르긴 하네요. 하여튼 이제 이거에 대한 사실은 정명석 씨 쪽에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죠. 그쵸.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10억을 달라고 요구하는 녹취록도 있거든요. 녹취록도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그러니까 김도영 교수가 저는 정의의 사도로서 JMS와 싸우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돈을 요구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는 그 김도영 교수의 행적도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내부의 분열. 저 정조은이라는 2인자가 1인자 지금 다들 네. 못 믿으셔요. 그렇죠. 네, 저거 얼음 필체 같지도 않고 그쵸. 좀 이상하다. 그쵸. 김도영 아닌 것 같다. 네. 근데 저 김도영이라는 도장하고 네. 김도영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김도영이냐 아니냐 문제는 네. 글 자체는 그쵸. 확실히 달라 보여요. 그쵸. 맨 위하고 네. 좀 밑에하고 네. 또 네. 중간하고 가운 끝도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 그쵸. 약간 달라 보이는데. 네. 근데 이제 돈 얘기가 나온 건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저 돈을 요구하는 그 녹취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가 좀 더 검증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아니, 녹취록 말고 녹취 파일은 없어요? 녹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영 목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아직 제보를 못 받았어요. 녹취록이라는 거는 네. 그냥 녹취 파일을 적은 거고. 근데 그건 그거를 안 되잖아. 정조은 쪽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녹취 파일이 있어야지. 네, 근데 그 녹취 파일을 정조은 쪽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일단 저거에 관해서 김도영 네. 교수님이 네. 한번 네. 저 내용과 관련해서 그렇죠. 좀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한테 네. 한번 나오셔서 네. 김도영 교수님이 저것과 관련해서 네. 저게 조작이다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든지 저는 사실 김도영 교수는 네. 되게 용감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JMS한테 진짜 큰 자기가 저희도 저걸 믿고 싶진 않습니다. 네, 근데 돈 때문에 저렇게 했다. 아까 그 공증서와 이 문서 두 가지가 그쵸. 지금 저희한테 제보로 들어왔는데 네. 이거 두 가지를 뭐 믿겠다는 게 아니라 김도영 교수님이 저걸 좀 해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한번 출연을 하시겠다고 하면 네. 뭐 출연 그렇죠. 하면 그럼요. 당연히 모시고 그럼요.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상하다. 네. 왜냐하면은 아까 반성문도 이상하고 이 돈을 요구하는 그리고 요 타이밍이 편지도 이상하고 이 편지가 네. 맞다면 타이밍이 네. 좀 이상해요. 왜냐면 나는 신이다에 나온 네. 그 모기장 사건이 딱 조치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 모기장 나오고 나서 2007년인가 8년인가 그 아버지가 막 테러를 당하고 막 별일이 다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런 추측은 가능하죠. 돈 달라고 하다가 돈 안 주고 합의가 안 되고 그냥 뻐그러지면서 계속 하여간 이런 관계가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저분은 이제 김도영 교수님이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출연을 하셔서 한번 얘기를 저는요 개인적으로 JMS를 이걸로 뭐 옹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명석의 범죄는 지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폭로하는 김도영 교수의 이 행적이 좀 의문이다. 그리고 이거를 폭로해서 가장 큰 이익을 누리게 되는 정조은이라는 2인자가 저는 MBC하고 유착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MBC가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 플러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MBC PD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결국은 이 사이비 교주들을 자기네들이 처벌하면서 정광훈 목사까지 가겠다. 그러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려고 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조건 MBC가 나쁘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사건의 좀 내막을 이제 그러니까 모든 저희는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주체의 의도가 다 의심스럽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MBC는 이 JMS 다 이미 끝난 사안인데 이거를 굳이 물고 들어진 이유는 뭐냐? 나는 신이다 2편을 통해 가지고 결국 전광훈 목사나 뭐 기타 우파 목사들에 대해서 깎아내리기를 시도하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명백히 보이고 그럼요. 이 JMS 교단 내에서는 MBC가 기존에 해왔던 거를 활용해가지고 정조은이라는 교단의 2인자가 오히려 1인자 정명석 총재를 구속시키고 일종의 순교를 해서 자기가 교단을 장악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고 또 그리고 JMS를 30여 년 동안 집요하게 공격하는 김도영 교수 같은 분은 뭐 특별히 이유가 뭐냐. 그렇죠. 근데 저는 30여 년간 만약 이게 제보가 그냥 제보였으면은 왜 김도영 교수 흠집내냐 그렇게 저도 넘어갔을 텐데 아니 법원에서 인증한 공증한 반성문이 있잖아요. 공증한 반성문은 그건 좀 이상해요. 왜냐면 공증한 반성문은 본인이 가서 공증인 앞에서 저걸 공증서에 그러니까 공증한 반성문이 있어서 이상하고 그러면 그 반성문을 협박받아서 썼다고 치면 그 다음에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라는 저 편지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김도영 교수님이 저 반성문과 아까
편지에 대해서 네. 어떤 의견이신지 좀 이렇게 저희한테 한번 알려주시면 직접 출연해서 저걸 해명을 하셔도 좋고. 그럼요. 네. 뭐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한번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시고 김도영 교수님이 또 파악하고 있는 정조은과 정명석의 관계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도영 교수님은 그 MBC와의 그 MBC의 의도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정명석이 감옥에 가서 이제 못 나오면 결국은 정조은이 그 교단을 접수하고 재산을 저렇게 차명부동산이나 다단계 사업으로 빼돌린다. 저는 그런 그림으로 보서 저는 이 사건을 뭐 정명석의 뭐 범죄 그거는 사실 예전부터 나왔던 거잖아요. 이게 왜 다시 MBC를 통해서 이슈가 됐냐? 아니, 저는 정조은의 쿠데타라고 봅니다. 45년생인데 45년생인데 이미 10년을 그 살다가 나왔고 했는데 그걸 그렇게까지 막 와장창 키워가지고 한 거는 이제 MBC의 작품인데 그러니까 누가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JMS 말고 나머지 붙어 있는 거는 아가동산이 뭐니 아가동산 뭐 이건 80년대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이득을 얻는 자가 누구냐? 제가 봤을 땐 정조은하고 MBC예요. MBC는 나중에 이제 윤석열 정부를 흠집을 낼 수 있는 정광훈 목사에 대한 큰 그림의 빌드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넷플릭스도 상업적인 성공도 거뒀고 그리고 정조은은 이걸로 정명석 총재가 끝나면 자기는 금방 나온다니까요. 금방 나서 자기가 교단 다 차지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뒷그림이 있다는 거를 사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매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막 이렇게 예민한 문제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러면 그냥 뭐 뉴스만 읽지. 자, 김도영 교수님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 뭐 제보 메일 메일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제보 메일로 메일을 보내주시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지. 아니 저는 뭐 김도영 교수의 입장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김도영 교수님 한번 나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렇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뉴스 재밌게 보신 분들은 또 슈퍼챗으로